가장 지키기 어려운 민주주의가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죠. 정치의 금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를 입으신 전국의 어르신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보셨습니다. 정말 폴더처럼 사과를 하셨네요. 정확히 이런 이른바 폴더 이래서 계속 이제 그 여론에 오르고 있는데 위원님. 네. 하태경 의원의 90도 이른바 폴더 인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하태경 의원이 이건 빨리 사과를 해야 될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 이제 그 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지칭을 하면서 이제 나이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물론 뭐 손학규 대표를 직접 겨냥한 이야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또 보면 우리 사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이제 공격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정치권이 이런 노인 폄훼 발언으로 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적이 많습니다. 예전에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뭐 집에서 푹 쉬시라라든지 뭐 이런 등등 이야기를 해서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유권자로서의 어떤 영향력도 굉장히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 저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괘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당내 문제가 아니라 바른미래당이 결국은 이제 어떤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굉장히 발언 자체도 부적절했고 또 일단 이 사과 자체는 물론 손학규 대표한테 사과를 한 거지만 전반적으로 이건 저는 국민들 앞에 사과를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뭐 하태경 의원 급하게 수습에 나섰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뭐 저 회의 직전에 직접 사과를 요구를 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예. 전날에 사실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네. 사과도 했는데 예. 공식 석상에서 저렇게 이제 폴더 사과를 예. 한 거라면서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저것도 손학규 대표 하태경 의원이 어느 정도 뭐 이런 표현 많이 했지만 의견이 교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어떤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손학규 대표 집을 찾아갔어요. 관객께. 그리고 거기서 사과를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회의 시작하자마자 하태경 의원한테 공식적 사과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총선을 앞두고서 바른미래당의 어떤 미래를 또는 바른미래당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의 어떤 당선과 관련된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당을 위해서?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총선 때문에 저렇게 한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서. 그럼 뭐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단정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현종은 아까 지적했지만 정동영 당시 2004년도에 민주평화당 대표가 노인 폄훼 발언을 했어요. 네. 그때 60대, 70대는 투표하지 않고 집에서 쉬셔도 된다. 이런 얘기해가지고 논란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당시 선대본부장이었는데 선대위원장 자리도 내놨고 본인 비례대표 후보였어요. 네. 그거 직책도 내려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지금 이건 노인 폄훼 발언으로 충분히 오해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정당의 총선을 앞두고서의 어떤 이미지 또는 어르신들의 어떤 반응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했을 거고 하태경 의원도 그 부분 때문에 사과를 한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요. 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만약에 노인 폄훼 관련된 발언이 아니고 손학규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발언이었으면 이렇게 쉽게 폴더 인사까지 하면서 사과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행동이 총선을 앞두고서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요, 이 하태경 의원 이 주변으로 또 한번 지켜봐야 할 인물들이 있는데요. 잠깐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주변에 오신환 원내대표랑 이준석 최고위원이 있는데 위원님 표정이 조금은 상반되는 표정인데 이게 표정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오신환 대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 왜냐하면 사실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전세가 어쩌면서 보면 이제 최고위원 숫자가 이쪽이 5명, 이쪽이 3명에서 어쩌면 손학규 대표가 굉장히 불리한 구도가 짜여졌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면 면전에서 뭐 사퇴하라고 다들 이제 어쩌면 압박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태경은 저 발언 때문에 완전 전세가 뒤집어진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오신환 의원도 뭐 퇴진 이야기보다는
이제 그냥 당을 민주적으로 좀 운영해달라. 뭐 이런 쪽을 조금 톤을 낮춰버렸어요. 네. 이제 그런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게 자꾸 국민들 앞에 정말 당이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내부적으로. 아무리 그렇지만 대표를 저렇게 사퇴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내부에서 저렇게 총질하는 게 네. 과연 가능하냐. 이런 네. 문제까지 이야기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손학규 대표가 원래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9월 달까지 당 지지율이 10%가 안 되면 내가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어차피 손학규 대표가 그 시점이 오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할 텐데 굳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나가라고 해서 네. 당을 더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는 필요는 없다. 특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굉장히 그런 사항들 좀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당이 자꾸 이렇게 불러내면 바른미래당의 브랜드 자체가 완전히 이제 어떤 면에서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현상 유지를 하는 가운데 좀 더 지켜보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당 대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은 심각한 당원당규 위반이며 반민주적인 운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뭐 퇴진 얘기가 쏙 들어가고 예. 당 운영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손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 손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대해서 이제 무효를 주장하며 이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그것도 기각이 됐어요. 사실 이 퇴진론에 대한 동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도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회 구성을 보면 5명이 지금 비당권파예요. 이분들이 힘을 합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최고위원회 결정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장 손학규 대표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물러나지 않은데 어떤 강제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어제 이제 기각이 되면서 네. 사실은 2명이 최고위원 임명되기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해석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법적으로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강제로 물러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갈등 요소가 자꾸 보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지금 원내대표가 강하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주도권은 뺏기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못한다 할지라도 네. 지속적으로 흔들겠다는 거예요. 즉 주도권은 본인들이 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비당권파가. 저는요 미래로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않은 미래로 봐서는 안철수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의 등판을 위해서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를 물론 지금 당장 물러나게 할 수 없지만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가면서 안철수 조기 등판론을 가져오고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은 복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어떤 그 자리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서 아마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비당권파가 전체적으로 당권을 쥐고 흔들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손학규 대표를 거의 그냥 대표의 직책만 갖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면서 조기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의 등판을 가져오는 연착륙의 과정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